15가지 몽골에서만 볼 수 있는 기묘하고 놀라운 이야기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현대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통이 살아 숨쉬는 땅이 드러납니다. 몽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선 몇 달 동안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존중받고 일부 여성은 여러 남편을 두기도 하며 수도의 추위는 공중에서 침이 얼어붙을 정도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이 땅에서는 고대의 관습이 여전히 이어지고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이 독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현대적 전통부터 칭기즈칸의 어두운 유산까지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관습 속에는 몽골의 혹독한 기후와 강력한 역사에서 비롯된 조용한 영향이 담겨 있습니다. 넘버 1. 씻지 않는 것의 명예에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순수함의 기준이 전혀 다르게 정의되었던 과거가 보입니다. 중세 몽골, 칭기즈칸 시대에는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신성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땅 아래 흐르는 용의 맥을 방해하고 신을 노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목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사들은 옷이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까지 같은 옷을 입었고 가끔 이를 털어 이나 벌레를 제거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강할수록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칭기즈칸의 땀에 젖은 옷을 받는 것은 최고의 영예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몽골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일부 외딴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전통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몽골이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는 시작점입니다. 숨겨진 의미는 영성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넘버 2. 지구에서 가장 추운 수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생존 자체가 일상이 되는 도시가 보입니다. 인간의 몸과 관련해 이야기하자면 몽골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환경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추운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 기온은 종종 영하 40도씨까지 떨어지며 침이 땅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을 정도입니다. 몽골 인구의 거의 절반, 약 130만 명 이상이 이 얼어붙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적절한 옷 없이 밖에 나가면 몇 분 안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300개가 넘는 바와 나이트클럽을 보유하고 있어 혹독한 추위와 긴 겨울의 어둠 속에서도 활기찬 밤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전통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몽골의 날씨가 극단적이라고 느껴진다면 다음에 소개될 음주 문화는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숨겨진 의미는 이 얼어붙은 수도 속에 인간의 강인함과 적응력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넘버 3. 정교한 음주의식.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환대가 정교하고 상징적인 의식으로 표현되는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술을 거절하는 것이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적대의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말젖으로 만든 술이 제공되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의식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남성은 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술을 받습니다. 비혼 여성도 같은 방식으로 따르며 기혼 여성은 한쪽 무릎을 꿇고 오른손을 들어 올립니다. 새로 결혼한 신부는 건배할 때 특별한 노래를 덧붙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술을 기꺼이 마시지 않으면 가축의 불운이 닥친다고 믿기 때문에 손님이 충분히 예의를 보일 때까지 계속 잔을 채워줍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예의를 지키려다 알코올 중독 증세를 겪기도 하며 거절할 경우 사회적으로 배제되기도 합니다. 새해 전날에는 네 방향으로 차를 뿌려 영혼을 기리고 의식 중에는 물 대신 말젖으로 그릇을 씻기도 합니다. 숨겨진 의미는 이러한 의식 속에 존중, 영성,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이 깊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넘버 4. 99%의 비어있는 땅.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지는 나라가 보입니다. 몽골은 지구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유럽 대부분을 합친 것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베를린 도시보다도 적습니다. 약 15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에 약 340만 명이 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한 제곱킬로미터당 단 2명 정도만 존재합니다. 어디에 내려놓이든 며칠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몽골인들은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며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넓은 초원을 이동합니다. 한 명의 우체부는 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해 정류장 사이를 40km씩 이동하며 하루에 거의 200km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말의 수는 사람보다 13배 많고 양은 사람보다 35배 많아 몽골은 마치 가축이 지배하는 땅처럼 느껴집니다. 이 광활한 공간이 평화롭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모습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숨겨진 의미는 이 넓은 고요함 속에 유목 생활과 자연이 이루는 조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넘버 5. 아름다운 여성들이 평생 독신으로 남는 곳.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아름다움과 성취가 오히려 장벽이 되는 문화적 역설이 드러납니다. 몽골에서는 여성이 더 아름답고 더 높은 교육을 받을수록 평생 독신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오랜 전통과 사회적 기대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몽골 남성들은 유목 생활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인한 아내를 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연약함과 연결되어 가축을 돌보고 게르를 세우며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하는 초원 환경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인식은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딸의 교육을 우선시하고 아들은 가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를 기대합니다. 그 결과 높은 교육 수준과 성공을 갖춘 여성 세대가 형성되었지만 이는 일부 지역 남성들에게 부담이나 위압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29살 이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독신으로 남으며 울란바토르의 바에서 혼자 춤을 추는 모습이 흔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몽골의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시각은 더욱 놀라운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 한층 더 깊어집니다. 숨겨진 의미는 전통과 현대 여성의 자립 사이에서 변화하는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넘버 6. 여성에게 여러 남편이 있는 부족.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랑과 가족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드러납니다. 몽골의 산악 지역 깊숙한 곳에는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 개념을 뒤흔드는 부족이 존재합니다. 바로 여성 중심의 권위와 지속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모슈우족입니다. 모슈우 사회에서는 여성이 동시에 여러 파트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륜이 아니라 걷는 결혼이라 불리는 신성한 전통으로 여겨집니다. 밤이 되면 남성이 여성의 집을 방문하고 아침이 되면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가족에 의해 양육되며 삼촌과 형제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합니다. 재산과 성씨는 모계로 이어지고 남성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끝나면 방문이 자연스럽게 중단될 뿐 이혼이나 법적 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00년 이상 이어져 왔으며 강한 대가족 구조와 낮은 가정폭력, 그리고 높은 정서적 독립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모계 중심 문화가 전혀 다른 성 역할과 관습을 가진 전통적인 몽골 사회와 가까운 지역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몽골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느껴진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숨겨진 의미는 이 모계 사회가 보여주는 또 다른 조화와 사회적 균형의 가능성에 있습니다. 넘버 7. 얼어붙은 호수 위의 축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생존의 경험이 자연의 극한 속에서 장대한 축제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겨울 기온이 영하 40도씨까지 떨어지면 몽골 사람들은 얼어붙은 호수 위에 모여 며칠 동안 이어지는 대규모 축제를 엽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러시아 국경 인근의 외딴 지역으로 이동해 또 한 번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것을 기념합니다. 중심 무대는 코스코 호수로 수미터 깊이까지 얼어붙어 거대한 자연 얼음 경기장을 형성합니다. 이곳에서는 아이스 스케이팅, 미끄러운 얼음 위 줄다리기, 혹한 속 활쏘기, 얼어붙은 수면 위 말타기와 같은 다양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얼음 위에서 직접 진행되는 샤머니즘 불 의식입니다. 거대한 불꽃이 몇 시간 동안 타오르며 얼어붙은 풍경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초현실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이 축제는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을 기념하지만 몽골의 봄 역시 여전히 세계 기준으로는 매우 추운 계절입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온 가족이 참여하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이어지는 강한 생존력과 자연과의 깊은 유대를 보여줍니다. 숨겨진 의미는 극한의 자연 속에서도 이어지는 인내와 영성, 그리고 조화로운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넘버 8. 수조달러의 자원 위에 앉아있는 나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막대한 천연 자원과 광범위한 빈곤이 공존하는 강렬한 대비가 드러납니다. 몽골은 금, 구리, 석탄 등 수조달러 규모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구의 36%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원들은 채굴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국제기업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광산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지만 그 혜택은 일반 시민들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부 광산 관련 부유층은 울란바토르에서 수입 자동차와 명품을 즐기며 생활하는 반면 많은 시민들은 하루 2달러도 채 벌지 못하며 혹독한 기후 속에서 생존을 이어갑니다. 광산 개발로 인해 전통적인 목축지를 잃은 유목민들의 상황은 더욱 아이러니합니다.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 이들은 전기나 수도 없이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수천 명이 몰려들지만 많은 이들이 실업 상태로 남아 하수도나 다리 아래에서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숨겨진 의미는 풍부한 자원이 반드시 모두에게 공정한 번영과 기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넘버 9. 말을 필요로 하는 우편 시스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마치 전설 속 이야기에서 나온 듯한 우편 배송 네트워크가 펼쳐집니다. 몽골의 우편 시스템은 국토의 99%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광활한 땅 위에서 운영되며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유목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통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조차 하나의 대장정이 됩니다. 우편 경로는 도로도 뚜렷한 지형도 정확한 좌표도 없는 끝없는 초원을 가로지르며 수백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우편 배달원들은 유목민 가족들의 이동 경로를 기억해 편지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이 시스템은 1,400개 이상의 중계 지점에 배치된 5만 마리 이상의 말에 의존하며 그 규모는 중세군대에 견줄만 합니다. 기수들은 하루 최대 200km를 이동하며 황야를 가로지르면서 말을 교체합니다. 놀랍게도 이 네트워크는 800년 전 칭기즈칸이 구축한 체계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편 배달원들은 위성전화와 GPS 장비를 활용하면서도 전통적인 기마 기술을 함께 사용합니다. 겨울 폭풍 속에서도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고 시야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의아픔과 소식, 그리고 고립된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합니다. 이 지속적인 네트워크 속에는 회복력과 전통, 그리고 인간과 말, 몽골 초원 사이에 깊은 유대가 담겨 있습니다. 넘버 10. 신성한 산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영성이 법으로 보호되는 땅이 보입니다. 몽골은 신성한 산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국가보다 오래된 종교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헌법적 명예에 가까운 규범이며 허가 없이 특정 산에 접근할 경우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등반, 채굴, 큰 소리를 내는 행위가 금지된 신성한 산들을 지정했습니다. 이 산들은 몽골의 날씨, 가축의 번식,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고대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집니다.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산은 부르한 할둔으로 칭기즈칸의 탄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정된 샤먼들만이 연례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위성 이미지조차 제한되며 이러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간섭이 차단된 이곳에는 눈표범과 고비공 같은 멸종 위기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가치의 광물 자원이 존재함에도 채굴이 금지된 것은 몽골이 영적 유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고대 순례길을 따라 이동하며 재물을 바치고 국가의 번영과 조화를 기원하는 의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산들 속에는 몽골의 영적 전통, 생태 보존, 그리고 문화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넘버 11.
공룡의 무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몽골의 광활한 사막 아래 숨겨진 선사시대의 보물이 드러납니다. 이 나라는 지구에서 가장 큰 공룡 화석 저장 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대 생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고비 사막에선 뼈뿐만 아니라 폐하가 들어있는 알, 완전한 골격, 심지어 전투 중인 상태로 보존된 공룡까지 발견됩니다. 가장 유명한 발견 중 하나는 약 8천만 년 전 모래 폭풍에 묻힌 채 싸우고 있던 벨로시랩터와 프로토케라톱스의 화석입니다. 몽골의 건조한 기후와 알칼리성 토양은 깃털이 있는 공룡까지 보존할 정도로 뛰어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는 전 세계 과학계의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다른 어느 곳보다 완전한 골격 화석을 많이 발견한 지역으로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큰 육식 공룡도 포함됩니다. 매년 새로운 종이 발견되며 화석이 매우 풍부해 목동들이 가축을 돌보는 중에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풍부함은 암시장 형성을 불러왔고 화석은 수백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주요 지역을 무장 경비로 보호하며 몽골을 세계적인 고생물학 중심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중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고대의 모래 속에는 지구의 역사와 몽골의 과학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넘버 12. 독수리 사냥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인간과 자연의 강력한 포식자 사이에 특별한 협력이 드러납니다. 몽골 알타이 산맥의 외딴 지역에서는 황금 독수리와 함께하는 수세기 전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개 길이가 약 7피트를 넘고 두개골을 부술 만큼 강한 발톱을 지닌 이 장엄한 새들은 어린 시절부터 길들여져 수년간 훈련됩니다. 몽골 사냥꾼들은 이 독수리를 이용해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늑대와 여우를 사냥하며 미묘한 몸짓과 신호로 교감합니다. 13살 정도의 아이들도 이 전통을 배우며 약 15파운드에 달하는 독수리를 팔에 얹고 험준한 사락 지형을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이 훈련은 뛰어난 체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며 사냥꾼과 새 사이에 거의 텔레파시와 같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독수리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번식하며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는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일시적인 협력 관계를 의미합니다. 매년 10월에는 황금 독수리 축제가 열려 사냥꾼들이 기술을 선보이고 가장 강한 유대를 보여주는 경쟁을 펼칩니다. 이 전통 속에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 존중, 그리고 상호 신뢰를 보여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넘버 13. 낙타 울음 의식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연민과 음악이 생명을 지켜내는 감동적인 전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몽골에서는 어미에게 거부당한 갓 태어난 낙타를 살리기 위해 특별한 의식이 이어져 왔으며 이는 혹독한 사막 환경 속에서 두 생명의 생존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질 무렵 새끼 낙타는 어미 곁에 묵히고 한 연주자가 마두금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미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모성애를 주제로 하여 어미가 새끼를 받아들이고 다시 이어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연주자들은 낙타가 서로 부르는 소리도 흉내냅니다. 몇 시간에 걸친 음악과 교감 끝에 어미와 새끼 모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후 어미는 새끼를 받아들이고 젖을 먹이기 시작하며 이는 곧 생존으로 이어집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 의식은 매우 높은 성공률을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그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의식은 독일 다큐멘터리 우는 낙타의 이야기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전통 속에는 공감, 전통, 그리고 음악이 지닌 치유의 힘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넘버 14. 이동식 주거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동과 생존을 위해 설계된 시대를 초월한 건축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고정된 주택을 짓는 동안 몽골 사람들은 1시간 이내에 설치와 해체가 가능한 이동식 집을 완성해 왔습니다. 전통 가오김 케르 또는 유르트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뛰어난 주거 형태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 원형 구조의 집은 나무 격자벽, 펠트 덮개,
밧줄로 구성되며 한 가족이 운반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지만 태풍 수준의 강풍과 영하 50도씨의 혹한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숙련된 가족은 하루 안에 집을 해체하고 50km를 이동한 뒤 다시 설치할 수 있어 유목민들은 계절과 기후에 따라 이동하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현대의 게르는 태양광 패널, 위성 인터넷, 전자기기까지 갖추며 단순한 주거를 넘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유한 가정은 여러 개의 게르를 별장처럼 오가며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건축가들은 게르의 구조를 연구합니다. 돔 형태는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자연 환기를 통해 온도를 조절하며 모듈식 구조는 수리를 쉽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이 설계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몽골의 환경과 유목생활, 그리고 혹독한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해 왔습니다. 이 이동식 건축에는 전통,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넘버 15. 환대 문화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준비되지 않은 방문객에게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깊은 환대의 전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몽골에서는 손님을 대하는 일이 신성하게 여겨지며 제공된 것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 관계와 공동체의 명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손님은 풍성한 음식과 음료로 환영받습니다. 발효된 말젓과 다양한 유제품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면 주인의 환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사에서는 남성 손님에게 양의 머리가 제공되기도 하는데 눈과 뇌까지 포함된 이 음식은 가장 존경받는 손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외딴 지역에서는 혹한의 밤을 견디기 위해 따뜻함을 나누는 전통이 생존의 방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어른에게 등을 돌리는 행동 같은 사소한 제스처도 깊은 무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예절 뒤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모든 방문객을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기며 그들의 환대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신성한 산과 독수리 사냥꾼, 얼음 축제와 뜨거운 환대까지 몽골은 고대 전통과 현대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잊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특별한 환대 속에는 회복력, 존중,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연결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의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더 나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탐험해보길 원하는 나라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